안녕하세요. 시카고 썰레발의 시종찬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한 업소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좀 왔는데, 좀 두서없이 큰 프레임을 잡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기초부터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오늘서부터는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밟아 나가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익액과 이익률, 마진율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마진율과 이익률과 수익률, 이러한 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잘못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실질적인 마진율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진율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부분은 뭐냐면 수익률, 그 다음에 이익액이죠. 이익액이라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남았냐는 금전적인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익률과 마진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익률과 마진율 중에서도 매입 이익률과 매출 이익률, 여기도 나눠집니다. 매입 이익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한 이익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출 이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팔아서 그냥 단순하게 얼마가 몇 퍼센트가 남았다라는 이런 경상이익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파랗게 써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순이익액을 적어놨어요. 이익률이 아니라 여기에도 순이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매입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곳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구매를 했다 그러죠. 물건을 구매를 해서 제가 판매하는 가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입가는 100불, 좀 알기 쉽게요. 그 다음에 판매, 제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거는 120불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게 140, 150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과 이익률에 대한 부분, 마진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수익률을 갖고 마진율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은 마진율을 갖고 수익률로 내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제가 판매가가 120불입니다. 근데 100불에 샀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익률은 20%가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20불이 남았으니까요. 그럼 여기 이익액에 대해서는 120불에 판매를 했죠. 그래서 100불에 사가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20불이 남겠죠. 자, 여기서 이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하고 또 다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익률에서는 20%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률은 제가 똑같이 120불에 판매를 하고 100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0불에다가 100불을 하니까는 20%가 나와야 되는데 16.66%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차이가 있죠? 3%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3% 이상이라는 거는 프로테이지는 똑같지만 만약에 이게 500불이다, 1000불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익액에 대한 부분은 틀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진율에 대한 거예요. 마진율은 이익액에서 마진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아까 이익액 20불입니다. 자, 나누기 제가 판매한 게 120불이에요. 여기서 100분율로 나누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0을 왜 하냐면은 100분율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16.6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률과 마진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매입가, 구매한 게 100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만약에 50%를 남긴다 그러면은 150으로 계산을 합니다. 50불이 남았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거는 마진은 50%지만 수익률은 100%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매출 부분에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과 50의 차이. 잘못하면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수치입니다. 재고 회전율이나 상품 회전율이나 로스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아예 배제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배제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매입 이익률로 보면은 그대로 똑같이 수익률과 같이 20%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부분은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부분이죠. 매입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출 이익률은 16.66. 이러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 수치를 보게 되면은 하루 판매가 뭐 100불이 넘겠죠, 훨씬. 1000불, 2000불, 뭐 3만불, 뭐 3만불까지 안 가겠지만, 1000단위로 가게 되면은 마진율은 똑같겠지만, 수익률은 똑같겠지만, 남는 돈은 이게 200불이 될지 2000불이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100불짜리를 구매를 해서 200불에 판매했다. 이거 수익률은 100%예요. 왜냐면은 100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마진율은 50%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0불에 팔게 되면은 마진율은 이제 굉장히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이제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순이익액에 대해서 이게 보게 되면은 100불 부분, 100불이다. 그러면 순이익액이 100불. 그쵸? 그 다음에 이익액과 마진율과 이익률에는 같지가 않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다음 주에 일단 연결을 해서 더 하겠지만, 이제 매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익액을 내는 방법. 자, 이익액을 내는 방법은 뭡니까? 매출에서 여기서 곱하냐, 이익률, 뭐 10%를 곱해야 되느냐, 매출에서 나눠서 이익률 10%를 계산하느냐, 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매출에서 나누기와 곱하기 부분인데 거의 다 곱해버려요. 내가 30%를 남기겠다 그러면은 매출이 100이다. 그럼 30%다 그러면은 30%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0.3이에요. 0.30이죠? 그러면 여기에 30%를 남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은 100에다가 나누기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60이 돼야 되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은 100이고 마진율은 5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단순 수치로 안 내고 그럼 회계상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자, 회전율을 이제 구해야 되죠.
회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상품 회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에 대한 회전율이 있겠죠. 재고도 회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수에 대한 회전율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자, 기초재고. 처음에 제가 1월 1일 날 10을 가졌다. 처음에 들어온 게.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재고. 기말재고. 1월 31일 날 30이 됐다. 그럼 40이 되겠죠. 이건 나누기 2를 하세요. 왜 나누기 2를 해야 되냐면은 평균 재고를 내야 됩니다. 평균 재고. 이거를 1년치로도 할 수 있고, 1년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2개월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8개월이다 그러면은 8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 재고가 나오게 되면은, 매출, 한 달 매출이든 이건 한 달 기준이니까 한 달 매출 나누기, 죄송합니다. 평균 재고 나누기 매출을 하게 되면 이제 회전율이 나와요. 이 회전율이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더 좋죠. 왜냐하면 회전율 하면은 뭐 그냥 0.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백분율을 해주게 되면은 뭐 4.5회전 아니면은 뭐 2.3회전. 자, 이 4.5회전이나 2.3회전 뭐 5회전 이러한 부분이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은 한 달에 그 상품이 내 4.5번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에 대한 회전율도 될 수가 있고요. 객수에 대한 회전율도 될 수 있고요. 상품에 대한 회전율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구해놔야지만이 정확하게 이제 매출 분석을 할 수 있고, 내가 정한 마진이 과연 실질적인 경상이익에 미치는 마진율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간단하게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진이 30%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판매한 게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은 300이 남는 거죠. 300? 그렇죠. 300이 남는 거죠. 이 300. 그럼 여기 300에서 이거는 매출입니다. 그럼 매출에서 뭘 빼야 됩니까? 빼야 될 게 고정비하고 그 다음에 변동비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걸 다 빼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부분이 안 되면, 고정비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변동비라는 거는 전에는 고정비에 인건비도 들어갔고, 하지만 요즘은 변동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고용한 직원은 이제 보험 부분이라든지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고, 요즘은 이 부분을 거의 보면 이제 파트타임, 그 다음에 고정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는 뭐 파트타임 플러스 아르바이트,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상품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상품을 먼저 분석하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제 날짜가 들어갑니다. 1, 2, 3, 4 해서 31일, 그래서 개가 나오겠죠? 날짜별로. 자, 이제 상품 구매에서부터 매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 한 번에. 자, 기초, 이제 재고가 있겠죠? 뭐, 재료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상품. 자, 기초 재고가 들어가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물건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매일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거, 반품을 시킬 수 있죠. 그쵸? 반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입가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100원에 팔았는데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뭐 12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물건이 많아서 재고도 많고 이거는 뭐 시즌 아웃되는 상품이고 너무나 경쟁률이 심하다 보고 경쟁점에서 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가를 인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기말재고라고 그러죠. 이제 기말재고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 기초재고, 매입, 반품, 매가 인상, 매가 인하, 기말재고까지는 상품에 대한 겁니다. 상품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에 대한 부분을 갔으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가야 되겠죠? 매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엑셀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공식을 어떻게 넣는지 제가 엑셀 쪽에다 어떻게 공식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말재고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일단 매출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하루 매출 얼마? 그러면 이제 이익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액수로 이익률이면은 율이 10%다. 내가 10%의 마진을 보고 팔았다 그러면은 100이면은 10이 되겠죠. 이제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개가 나오겠죠. 하루 매출이 100. 그 다음에는 누계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매출이 200이다? 그러면 여기는 100이지만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300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계를 맨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누계 매출을 보게 되면은 또 뭘로 나누냐면은 달성률과 진도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달성률. 자, 내가 매출 목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매출 목표가 들어가겠죠? 목표. 이 매출 목표는 내가 하루에 얼마큼씩을 팔아야 된다. 자, 빨간 글씨, 금요일, 토요일.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식당이든, 뷰티 서플라이든, 미용실이든, 어떠한 부분으로 가더라도 매출 구성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매출이 일요일날 만약에 쉬게 되면은 요 매출이 이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해야지만이 정상이에요. 그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은 뭐 조금 덜 할 수 있고 화요일 날은 더 올라갈 수 있죠.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이 전체 구성비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금토 매출이 예를 들어서 50%가 이하가 된다. 50% 이하가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매출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되고 상품 구성을 다시 하셔야 되고 고객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되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평일 매출과 주말 매출에 대해서 주말 매출이 50%를 차지 못했을 시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부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가든 마켓에 가서 무엇을 사든 요 매출이 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50% 이상이 안 나왔을 시에는 이제 약간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달성률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진도율이 나오겠죠. 내가
1일서부터 마지막까지 갔을 때 내 매출 목표가 만이다. 근데 어저께까지 해보니까 3%다. 진도율은 뭐 4%다.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왜 하게 되냐면요. 이거를 월요일서부터 아니면 여기가 이제 수요일이 들어갔으면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그럼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7일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월초 매출과 중간 매출과 월말 매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1일 이러한 부분은 매출이 틀려요. 그 다음에 31일까지 있는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이나 5월달 되면 매출들이 다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왜 올라가지? 왜 4월달이나 5월달 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까? 그 2월달에는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올라가지? 그건 딱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에요. 일요일이 5번 정도 낀 주가 있어요. 5번. 저기 PD 거기 5월달 거 한번 일요일이 몇 번 들어가 있나 4월달이 몇 번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실래요? 2018년도 5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5번. 근데 2월달에는 윤달이 있으면 안 껴서 29일, 28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영업일수 전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6번 있어요? 6월달. 6월달에는 6번이 됩니다. 6월달에 5번. 6월달에 6번이 없죠. 5번 있죠. 그러니까요. 5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365일. 자, 계속 문전 닫혀요. 계속. 여기서도 10시간 하는 집이 있고, 12시간 하는 곳이 있고, 24시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당 매출을 이제 정하면은 시간당 매출이 어떻게 간다라는 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품 부분, 매출 부분에 대해서 이익액 부분. 아까 이익에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마진율과 수익률은 100% 틀리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장사가 어떠냐 그러면은 나는 뭐 마진이 뭐 30%야. 그럼 어떤 분은 나는 뭐 60%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일일이 공식을 다 대비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왜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대강 감으로 잡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꼭 필요하느냐?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기에는 숨어 있는 매출이 있습니다. 몇 분 남았죠? 3분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주력 상품 있죠? 구색 상품 있죠? 보조 상품 있죠? 연계 상품 있죠? 시즌 상품 있죠? 이거 말고도 더 이제 다양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고 부분이, 재고와 로스율, 이 부분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과 매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매입 이익률이 내가 몇 프로인지, 평균 몇 프로인지, 그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자동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려요.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산정을 해갖고, 공식과 수식을 놓으면은, 매입 들어온 거하고, 반품된 거하고, 매출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다 뜨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장사해보면은 그 달에 매출이 얼마큼 나온다라는 거는 예상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뭐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하나하나 잘라서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로스율, 그 다음에 분석하는 부분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